예, 안녕하세요. 재난방의 박대철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이제, 동양학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싶어요. 이제, 언어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동양학을 제대로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제일 동양학에서 제일 접근했을 때, 처음에 했을 때 제일 싫었던 부분이, 신비주의적인 언어를 많이 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묘한 인체의 효능이니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묘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제가 가장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부분인데, 자, 우선 우리가 이제 언어 중에서 이제 크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깨달음과 알았다, 지식.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오죠. 정보 중에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 그 정보를 확인하고 검증했을 때는 그걸 이제 확인하고 검증한 것은 알았다. 지식, 우리가 지식이 확인됐는데 정확한 지식도 있고 정확하지 않는 지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식은 여러 가지 정보 중에 하나일 뿐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많은 지식을 많이 습득할수록 사실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을 많이 안다는 것이 곧 힘이다라고 우리는 배우는데, 사실은 지식을 많이 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내 의지와 무관하게 세뇌가 되어 왔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식을 검증하고 확인했을 때 그걸 알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제 알았다는 것은 뭐 다시 말해서 배워서 검증하고 알았다 이 말이죠. 배워서 알았다 이 말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깨달음이라는 것은 배우지 않고 알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배우지 않고 알았다. 그 배우지 않고 알았다는 것은 우리가 언어 중에서 각자라는 말 굉장히 많이 씁니다. 미각, 후각, 청각, 시각, 감각, 촉각. 이거 배우지 않고 그냥 아는 거죠. 그 깨달음이 계속 연결될 때 우리가 이제, 삶이 확장성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배우지 않고 저절로 알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삶에서 계속 많이 쌓여져 있을 때 우리 삶은 나의 자유의지력과 나의, 삶의 개척을 끌어나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두통이 왔는데 두통에는 광고를 계속 듣습니다. 두통에는 타이레놀, 개보린 이렇게 계속 광고에서 듣습니다. 그럼 두통이 왔을 때 타이레놀 먹고 감기약 먹으면 나을 것 같은 세뇌를 시키는 거죠. 프로이드 이론같이 세뇌를 끊임없이 시키는 게 우리 사회의 어떤 환경입니다. 그럼 감기가 들었을 때 감기에는 종합감기약이라고 전달하죠. 자, 그럼 객관적으로 봤을 때 두통이 왔을 때 타이레놀 먹고 개보린 먹어서 두통이 개선되느냐? 뇌혈류의 흐름이 불편한 부분이 타이레놀이나 개보린으로 개선되느냐? 오히려 더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겠죠. 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바이러스 중에서 감기 바이러스는 잡아주는 감기약은 없습니다. 감기약이 있다라고 이제 착각을 하는 거 만들어 놨는 거죠. 그럼 감기 오면 종합 감기약 먹어야 될 것 같이 우리는 세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하고 감기하고는 실질적으로 별로 관계가 없는 약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지식은, 검증하려고 하는 깨어있는 아주 집요함이 있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는 지금까지 소금을 먹으면 몸이 아주 나빠질 것 같이 모든 성인병의 원인이 소금이라고 이제 배웠는데, 제가 갑자기 여기 와서 단식 왔는데 소금을 먹어야 아주 건강에 기본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땐 우리 뇌에서 보면 굉장히 쇼킹한 거죠. 쉽게 말해서 모태신앙을 가지고 쭉 배워왔던 부모님부터 배워왔던
기독교 집안의 자녀분들이 붓다가 위대한 성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뭐 이제 안 받아들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뇌에서는 그런 걸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검증하고 확인하고 체크한 정보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깨어서 검증하고 확인하고 몸으로 느끼는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그것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그것이 계속 연결돼 나갈 때 깨달음에 좀 더 가까이 연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배우지 않고 안다. 그 깨달음. 알았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지식을 검증하고 확인했을 때 알았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언어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요 기준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지식을 알았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착각하냐? 아주 유명한 대학에서 아주 큰 석학이 와서 이걸 자기는 검사했다. 그 사람이 검증하고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확인하고 검증한 건 아니죠. 그럼 그 지식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지식 중에 하나를 내가 체득했다. 그런 분이 검증하고 확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동양학의 어떤 접근은 항상 그 지식에 대한 부분을 의문을 가지고 정말 그 지식이 맞는 지식인지 아닌 지식인지 확인하고 검증해 나가는 그 깨어있는 의식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중도의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깨달음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동양학을 접근할 때, 동양이나 자연의학을 접근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언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